지난주 글로벌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으로 삼전넥스도 마이너스 5%에서 크게 반등 없이 미미하게 끝났는데 삼전기는 그래도 강한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왜 이렇게 견조한 모습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면 삼전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견조함만으로 우리한테 만족은 줄 수 없습니다. 결국에 주가가 언제쯤 반등하고 상승으로 틀 건지 알려면은 이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야 된다는 건 다 아시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바닥을 좀 잡아줘야 된다는 거는 분명히 알고 계신 사실일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언제쯤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 반등이 나오는 국면에서 같이 삼전기가 상승하는 국면을 맞을 거라는 겁니다. 또 더 하나 더하면은 삼전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타점이라는 게 뭐가 나올 것으로 있을 것인지 앞으로의 흐름이 반전이 나온다면 이 매수를 하거나 추가 매수 타점이 돼야 될 거고 또 추가 매수라든지 매수를 혹은 보유를 해가지고 회복하는 단계의 고점이 나오는 부분이 나온다면 이 어디가 걸리는 즉 저항점이 어디이고 이 저항점을 뚫을 거냐 말 건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기준까지 오늘 알아보고 그러면 반대로 이 중요한 가격대를 잡은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밀린다면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그냥 보유를 해야 될지 이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해보면 삼전기에서 지금 현재 이 주주분들께서 궁금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꽉꽉 좀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삼전기의 견조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수급입니다. 삼전기 같은 경우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이제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잡았습니다. 개인이 1,5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 5,500억 정도 그리고 기관이 7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이 7월 7일이라는 게 언제냐라고 한번 살펴보면은 7월 7일이 이 급락이 떨어졌던 자리입니다. 저점을 이렇게 만들었던 자리를 깨고 내려온 이 하락이 크게 나왔을 때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개인들이 매수한 수량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개인이 지금 삼전닉스가 힘들어지는 건 다른 종목도 손절하고서라도 삼전닉스에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급 쏠림이 개인이 매수 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또 산발적으로 매도를 다 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승 탄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삼전기는 그러지 않습니다. 수급이 크게 나빠져 있지 않는 상태에다가 거기다가 오늘도 외국인은 어쨌든 매수 기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반도체 섹터에 완전하게 목매여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MLCC라는 부분과 또 향후에 이제 유리기판 쪽이라는 이 향후 성장성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일단 맞을 만큼은 다 맞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더 삼전닉스보다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삼전기 견조함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어디까지 언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전기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던 어떻든 간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고 반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지 삼전기도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전닉스의 등이 언제 나올까를 살펴봐야 되는데 잠깐 한번 SK하이닉스 차트를 잠깐 보면은 지금 하이닉스가 이 고점에서 빠져가지고 밀려 내려오되 하이닉스도 거의 마이너스 50% 가까운 45%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가 대비 빠진 것 치고 대형주고 황제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하락폭이죠. 여기에 개인들의 매수 수량도 한몫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가 빠지는 가장 큰 이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삼전닉스가 빠진 거는 이제 실적입니다. 실적 발표가 많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채우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도체 종목들이 사상 최고 실적을 찍고 나서 주가가 밀리는 건 흔한 일입니다. 거의 항상 그래왔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하이닉스의 실적이 지금 남아있긴 하지만 이 하이닉스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한들 이 시장을 돌리는 트리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실적 때문에 마이크론으로 상승했었던 부분 그리고 여기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때문에 반등했던 부분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에선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재료 소멸이 되면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이닉스는 지금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실적에 거쳐내면서
상태에서 미리 매를 다 맞은 상황이 된 겁니다. 즉 실적 때문에 올라왔다가 그 실적이 기대감을 미치지 못할 거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재료 소멸이 됐다라는 거죠. 재료 소멸에 대한 하락폭도 맞았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그러면 하이닉스가 실적 때문에도 못 올라간다면 뭐 때문에 올라갈 것이냐.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AI 회의론 때문에 전체 글로벌 증시가 반도체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건데, AI 회의론을 불식시켜야겠죠. 이 불식시키려는 재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아마존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에서 설비 투자를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나는 AI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 내용도 가이던스라고 하는 부분이 이 7월 말에 삼성닉스 발표와 함께 같이 되기 때문에 이 때가 키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설비 투자를 계속 확대하겠다 얘기하면 단번에 AI 회의론이 불식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할 거고, 반대로 축소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축소를 하겠다면 어떡하지? 바로 고민이 되실 건데, 축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주가가 그 당일날이나 하루 이틀 흔들 수 있지만 주가는 또 다시 반등이 올라올 겁니다. 왜 이럴 수가 있냐면 SK 하이닉스가 회의론이 나오면서 빠졌던 거는 이제 나스닥 지수로 봤을 때 브로드컴이 급락이 떨어지고 나스닥이 장대 음봉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회의론이, 그 전에도 회의론은 계속 있어 왔지만 그때부터 시그널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시그널을 준 상태에서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AI 회의론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죠.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 불확실성을 주식시장은 제일 싫어하다 보니 같이 빠지게 된 겁니다. 실적의 차익 실현과 고환율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도와 이런 부분이 엇갈리면서 초유의 사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 개인들의 물량도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지금 들어올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빅테크들의 가이던스가 안 좋거나 축소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동안 불확실했던 게 확실시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란 전쟁이 처음 터지기 전에는 급락이 떨어졌습니다. 3월 달에 보시면 아시겠죠? SK 하이닉스로만 일단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이 120만 원 가까이 했던 주가가 80만 원대까지 다이렉트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가 전쟁이 터졌을 때고요. 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주가가 더 이상 저점을 크게 하회하거나 또 계속적으로 빠지지 않죠.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터진 상황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겁니다. 가이던스라고 하는 게 불확실성이 있어가지고 밀려 내려왔지만 그게 막상 발표가 되면 안도 랠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걸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재료는 이제 소멸이 됐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빅테크의 방향성을 한번 본다면은 어떤 방향성의 확대나 되든 축소가 되든 간에 강력한 우상향이 거냐 안도 랠리가 될 거냐의 이 차이일 뿐이지 지수의 반등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이저 글로벌 메이저의 판은 이미 짜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오랜만에 삼성전기 차트로 돌아와서 보면은 삼성전기는 그럼 현재 중요한 가격대가 어디고 반등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계속 가져갈지 한번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가장 이 매매의 중요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동의하시거나 이해가 되신다면 좋아요 하나만 꼭 한번 눌러주시고 삼성전기 화이팅 하자고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서 저는 이 삼성전기를 5일선 11선 이런 이동평균선으로 거래할 경우 세력들이 계속 가지고 노는 형태만 만들어내기 때문에 세력의 매집가랑과 세력이 관리해주는 가격들을 주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전세 역전 매매 차트를 키면은 삼성전기를 보시면 이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와줬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그리고 녹색선을 가지고 여기서 매수를 할 경우, 즉 관리를 해주냐 안 해주냐 차에서 빨간 선을 깨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표가에 왔을 때 매도라는 건데, 빨간 선을 타고 올라오다가 이런 중요한 가격대가 오면 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가격대가 오면은 매수를 해야겠죠. 최근에는 지금 이 세력의 단가선을, 즉 녹색선을 1년이 넘게 처음 깬 겁니다. 이 처음 깼다라는 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두 개주로 봐야겠죠.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추세가 단기적으로 깨졌다, 즉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잘 올라가지고 올라갔던 주가가 이 추세가 한번 깼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하기 위한 구간에서 최저점이 될 수 있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중요한 가격들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가 제가 뒤에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가를 만들고 한파동이 끝나면서 이 빨간선의 눌림을 처음 받았던 자리를 이 세력들이 돈을 들여서 올렸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그 다음번에 들어 올린 돈으로
어디에서 팔고 어디에서 관리할 건지가 나옵니다. 지금 이 가격들 한번 또 보시면 항상 이 명품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봐도 그 자리가 좋아 보여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이 매집 구간을 뚫고 올라가서 세 번째 트리거가 돌파하게 되면 목표가를 옵니다. 1차 목표가 구간이 오게 되는 건데, 보시면 이 빨간 선을 안 깨지면 가져가되 이 중요한 이 선이 있는 가격대는 항상 지지가 되거나 저항이 되거나 목표가 구간을 넘기지 못하니까 매도가 나오면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이 어떻겠습니까? 네, 현대 구간은 이제 매집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살짝 지금 시장의 변동성과 삼전세 개인 수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변동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만약 하락으로 좀 살짝 이탈한다 하더라도 이 박스권으로 하단 구간까지 밀릴 수는 있지만, 그 밀리는 부분보다는 지금 7월 30일까지 현재 구간은 아직 지금 지켜내주고 있고 오늘도 견조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7월 30일까지 남아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흔들기가 현재 남을 수 있지만 그 흔들기는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버텨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린 삼전기가 강했었던 부분은 차기에 반도체가 가야 될 길의 병목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개인의 수량이 크게 많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들어올리기도 외국인 기관이 좋다는 겁니다. 아물며 이 최근에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 상승을 바라고 이 가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위에 올라왔을 때 여기 세력의 단가선과 관리선이 중첩되고 있고, 이 중요한 가격대가 지금 현재 앞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도 저항을 맞을 확률, 즉 싸워야 되는 구간이라는 건 여러분도 바로 눈치가 채셨을 겁니다. 이 쌓여야 되는 구간에서 돌파가 나올지, 돌파가 나와서 목표가까지 올라올지, 아니면 돌파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 조정을 줄지, 혹은 다시 빠져가지고 박스권의 저점으로 쌍바닥을 만들어 갈지는 지금 현재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만, 7월 30일 이후에 반등에 대해서 여러분도 생각을 하신다면 이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이 나오고 여기서 이 고점대 구간에서 한번 매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매도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시장은 어쨌든 조정 구면입니다. 이 조정 구면이 바로 앞에서 나왔던 녹색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승 랠리처럼 올라갈 수는 없어요. 현재 아래쪽에서 옛날 얘기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아래쪽으로 이제 녹색선 구간이 빠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큰 쌍바닥을 만들어가는 형태로 상승을 전환됩니다. 그러지 않고 바로 특별한 시세가 나오려면은 진짜 특별한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 이런 부분 말고는 나올 수 있는 게 크지 않고 시장을 따라간다라고 보는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반등이 나오는 구면에서 즉 이 중요한 가격대 왔을 때 한번 맞고 밀릴지, 혹은 여기서 박스권 장세다 보니까 올라와서 이 고점대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 고가권에서 목표가에 왔다고 매도를 할 때 이 타점이 나온다면 그 타점 신호를 찾아봐야겠죠. 위에 제가 이 가격들 중요한 가격들 다 말씀을 드릴 거고, 현재 구간에서 흔들기가 나오는 거는 그래서 좀 버텨야 되는 부분이다, 7월 말까지. 그리고 흔들기가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알아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반전이 나왔을 때 170만원대 언저리 구간, 그리고 추가적인 고점이 나온다면 오버슈팅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달든지 이런 패턴들이 나오면서 밀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는 물리신 분들이 있거나 하신다면 매도의 타점을 같이 잘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매도 타점은 이 중요한 가격대가 왔을 때 발동을 하는 건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200만 원을 좀 넘었을 때 첫 번째 매도 타점은 저 가격이 왔을 때 역전 매도 타점을 가지고 키는 겁니다. 그러면 반전이 나왔을 때 보시면 지금 현재 한번 볼게요. 회색 구간이면 조정 구간입니다. 이 조정 구면은 어떻게 돼요? 빠지는 구면이니까 중요한 가격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 검은색을 위로 올라와야지 방향을 전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빠지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가격대가 왔으니까 지금 이 구간대에서 제가 매집 구간 하단이니까 매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매수 후에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나오면 이렇게 시세선이라는 빨간색 선이 나오는 겁니다. 이 빨간 선 구간이 타고 나면은 타고 가가지고 가면 계속 상승이니까 보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가격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170만원대 150만원대 구간에 중요한 가격대가 있다면 그 구간에서 빨간 선이 안 깨지면 보유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구간까지 만약 다이렉트로 또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이탈 신호가 뜨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이런 매도 신호 타점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해보자라고 미리 대응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또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니 이 변동성이 큰 장중의 매수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계속 지켜보다가 이 정확한 이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놓치지 않게 바로 문자 드릴 겁니다. 본업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도 계실 건데 이 세력의 마지노선을 문자 하단에 첨부해 드리고 있으니까 흔들게 당하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타점의 신호 전대 놓치지 않으실 분들은 아래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매매를 하는 그 순간에 정확한 가격과 비중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삼성전기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매수를 지금 잡아가면서 추세 고점에서 중요한 가격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이 매매 전략 확실하게 한번 짚어드리고 중요한 가격대 정리 및 우유 단가별 대응 전략까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녹색선과 빨간선입니다. 녹색선은 세력이 매집한 단가선이고 빨간선은 세력이 관리해주는 선입니다. 즉 잘 가던 종목이 세력의 단가선까지 밀리면 매수를 하고 또 빨간선이 첫 번째 닿았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깨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를 보면은 아래쪽에서 6만원대 구간에서도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선이 안 깨지면 계속 가져가다가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고 또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선 구간을 안 깨지고 가다가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방식인데 이런 목표가를 어떻게 정해가지고 보냐. 세력들은 앞에 돈을 써서 파동을 만들면 그 다음번에 팔아야 될 목표가를 정해놓습니다. 보시면 앞에 이렇게 세력들이 돈을 만들어 놓고 파동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만든 파동으로 그 다음번 목표가를 정해놓게 되는데 보시면은 세 번째 선이 트리거입니다. 이 트리거를 돌파하게 되면은 목표가가 오게 되는데 빨간 선을 안 깬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2차 목표가까지 올라오기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일단 매도를 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보시면 이 두 번째 세력들이 또 만들어 놓은 이 파동으로 지금 목표가를 보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지금 트리거 구간입니다. 이 트리거 구간을 돌파하고 빨간 선을 안 깨는 상황이 되면 이 위에 목표가를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6만원대 구간 그리고 매도하고 또 이 10만원대 언더인 9만원대 매수를 해서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고 또 다시 매수를 해서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제가 작년 9월에 6만원대 녹색선 보이시죠? 세력 단가선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2차 목표가까지 바로 왔기 때문에 매도를 우리가 진행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력의 고점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전쟁 이후에 3월 달에 이제 단가선 구간에 왔기 때문에 쌍바닥 예상하고 우리가 매수를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홀딩해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법 한두 번 맞춰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한번 드리면 월간 베스트 6개월간을 362%대 주인공 김선영 연구원과 함께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실제로 SBS 방송에서 누적 수익률 362%로 연간 1위를 찍었을 때도 이 기법으로 똑같이 지금처럼 수익을 내고 있는 검증된 기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녹색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빨간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다가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 고점에서 매도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보시면 SK 하이닉스도 상승의 파동을 강하게 만들어내는 세력들의 돈이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1차 목표가 구간에 딱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신호가 뜨면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겁니다. 바로 직전 파동으로 봐도 이렇게 현재 1차 목표가 구간에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비중 조절 후에 이 아래쪽에서 다시 잡을 수도 있고 현재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지속되고로 2차 목표가를 향해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하이닉스 녹색선 구간 50만원대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갈 수 있다고 제가 매수를 말씀을 드린 거고 작년 12월이죠.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 고가권에 왔으니까 매도 목표가를 타점 신호해서 제가 또 매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직전입니다. 전쟁 이후에 80만원대 구간에서 또 세력 단가선이라고 보면서 제가 매수를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명확한 매매 기법으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당장
당장 매도한 종목이 있습니다. LG전자인데 LG전자가 지금 이 녹색선 구간인 11만원대 구간에서 매수를 해와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져오다가 지금 목표가 구간에 와서 매도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세 번째 선을 뚫고 올라가서 1차를 다이렉트로 뚫면서 2차까지 온 거죠. 그래서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점에서 매도를 잘 했으니 세력의 관리선인 17만원대 매수 노려봐야겠죠. 이런 좋은 타점들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매수 매도의 타점 꼭 받아보셔야겠죠. 아무래도 영상은 늦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 전에 장중에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이 오면 지금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팔아야 될 신호가 딱 뜨면 매도를 해보자 라고 매매 타점 문자를 가장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 누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아래쪽 전화번호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시대의 고점에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누구보다 빠르게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삼성전기 차트로 돌아와서 이제 여러분 세력의 관리선과 단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가격대 왼쪽에 남겨놨습니다. 이 중요한 가격대 중에 최근에 이 세 가지의 가격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메모 한번 해두시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다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단가선과 관리선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이거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한테는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이걸 보고 유튜브에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못 알려드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가격대들은 계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현재 구간에서 반전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이 녹색선 구간이 여태껏 앞에 보시면 한 번도 안 깨고 올라왔습니다. 녹색선도 한 번 닿으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걸 처음으로 깼다라는 부분은 반전이 나왔을 때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밀리는 이 박스권의 형태가 나오면서 수렴 형태를 꼭 겹쳐줘야 되니까, 기술적으로 그 기술적인 흐름이 나올 때 우리가 대비를 해가지고 반등의 고점에서 잘 매도를 해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반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 삼전기는 앞으로 성장성 있는 섹터를 하나 쥐고 있으면서 돈도 엄청나게 벌고 있는 MLCC라는 것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의 초선도주자 앞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래쪽에서 얼마나 급하게 잘 올라왔습니까? 이 정도 쉬는 건 어차피 쉬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 구간을 활용해서 매수 타점도 잡아볼 수 있는 겁니다. 신규 매수도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두 번째로 본다면은 시장 어쨌든 견조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올라가줘야 되는데 언제쯤 올라갈 것이냐는 부분에서는 7월 31일 기점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이 처음 깨진 부분이라서 수렴 형태의 박스권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이 단기적으로 나온 고점에서 매도 타점의 신호가 뜰 경우 함께 이제 매도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삼성전기 지금 저가에서 보유해서 갖고 계시는데 매도를 못 하셔가지고 100만 원에 샀는데 매도를 못 하셔가지고 100만 원대가 초반까지 오면 정말 사람 미칠 노릇이죠. 그리고 눌림이라고 해서 매수하신 분들 다들 단가가 다를 겁니다. 그 단가는 다르게 들어왔지만 어차피 이제 매도해야 되는 이 고점에 대한 극점은 하나의 출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출구가 나왔을 때 아래쪽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이 고점이 올라올 때 매도 타점의 신호가 뜨면 장중에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쪽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보유 단가별 관리라고 본다면 최소한 지금 현재 할 수 있다면 이 아래쪽에, 이 가격대 아래쪽에 매수 단가를 갖고 있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리신 분들, 신규 매수에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한 거지만 물려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추가 매수, 여기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이 가격대 아래쪽으로는 좀 맞춰놔야 나중에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 매도를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보유를 하게 되면은 이 구간에 왔을 때 나는 좀 손실 보더라도 좀 물량을 줄였다가 다시 잡아야겠다, 이런 관점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왜 제가 이 추가 매수 부분을 이 가격 기준으로 말씀드리냐면, 올라왔을 때 사람이 1,000원이라도 수익이 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00원이라도 수익이 안 나고 1,000원이 마이너스면 팔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기껏해나 지금 올라와서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관리를 못하고 다시 밀려가지고 120만 원대가 내려온다면 사람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타점 놓치지 마시고 이 단가 구간 관리하는 부분들도 한번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유 단가별 관리 방법까지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제가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들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전세 역전 다음번에 삼성전기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